오늘의 주제가 행복하게 죽는 법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런 아니 주제를 프로그램 끝나면 죽어야 되는 거야.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보내버리네. 정해주셨는데 보내고 진짜 제대로 보내버리네. 먼저 언니, 갈게. 가죽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가죽을. 아 진짜. 어. 저 표범 어떡하니? 그분께서 표범인지는 모르겠어. 그 표범 아니야? 표범. 아니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을 거 하고 같니? 있는. 가는데 순서가 없긴 그래 하죠. 오는 네.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더라. 아직까지 저는 죽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야, 적은 그럼 언니가 먼저 말해야 적격이 있다. 언니 나 알잖아. 나 두 많이 번 생각하는 거 죽이는구나. 알잖아. 많이 생각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말 확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정말? 거야. 어느 그러면서 순간에요? 한 5년? 5년 된 것 같아. 35 넘어가면서부터 언니? 10년인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굳이 나이를 밝힐 것까지야. 그러면서 죽음을 막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사후세계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잖아. 그러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거야. 다시 살아볼 수 있는데 사후세계가 없고 내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우면서 억울한 거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새벽 2시에 사람도 없는데 보행자 신호라고 안 가야 되나? 이런 고민 같은 거 하잖아. 새벽 2시 왜 밖에 싸돌아다녀? 그러네. 남편도 있으신 분이? 왜 그래?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 남이 안 볼 때도 나 스스로 도덕적인 정신에 의해서 지켜왔던 게 굳이 해야 되나?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 다음 생에 더 잘 살기 위해서라는 위로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지. 언니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나도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그 생각이 그래. 문득 들었어. 문득 든다. 문득 어느 날 40 근처에? 갑자기 찾아오는군요. 사실 근처에. 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산 날만큼만 더 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진짜 불현듯 들더라고. 평균 수명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대충 83살 뭐 이렇잖아. 너는 여자가. 스트레칭 오래 해서 90까지도 살 거? 가공식품 안 먹어서 오래 살 거야 더. 야 방부제가 더 오래 살게 하는 거 아니야? 죽고 나서 안 썩는 건가?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이 진짜 문득 들기는 하더라. 그러니까 산 날만큼만 더 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지더라고. 너는 아주 먼 얘기 같지. 나는 이제 슬슬 생각해 봐야 되나요? 참. 아니 해볼 필요는 없어. 그것보다도 그게 해야지 해서 한 게 맞아. 아니야. 문득 드는 거지. 문득 그 생각이 나 드는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은 한 번씩 해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마지막이 되게 외롭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근데 뭐 나는 우리 신랑이랑 같이 죽어? 아니, 결국은 물론 나는 혼자 그렇죠. 나와서 혼자 죽지. 그래 그럼 진짜 응. 죽을 때 모습? 그런 거 생각해봤어 언니? 그러니까 죽을 때? 생각해봤어요. 음. 죽을 때 본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단 남편이 있어요? 옆에? 우리 신랑은 먼 척한 지 오래고요. 왜 보내버려? 내가 평균 수명도 길고 어리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실컷 뛰어놀고 나면 편안하게 막 자는 거 아쉬움 없이 그런 것처럼 죽을 때도 정말 잘 놀다 간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리고 어른들 말 있잖아. 돌아가실 때 정말 자다가 그래 그게 그러니까 제일 그게 복이죠. 그게 그죠? 제일 병 오래 앓지 않고 그게 가장 큰 소원이지. 정신 맑을 때. 좋다. 정신 맑을 때 정말. 그래. 언니는요? 난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남편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일단 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 항상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 같이 죽자고. 뭐야 이거 물귀신 작전이야. 이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편 언니랑 A요? 우리 남편 A요? 같이 죽자. 같이 죽어야 돼? 데리러 온다고. 데리러 온다고. 이절이 뭐야?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갑이고 남편이 동갑인데 좋겠다. 우리 신랑은 2살 많은데 담배도 펴. 근데 같이 가재? 무섭다 여기 진짜. 무슨 공포 영화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동갑인데 저기야 시댁이 그러니까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다 이렇게 장수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자기는 장수할 거라는 것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 근데 이제 이 마누라 보면 맨날 일도 막 때려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골골골 자기보다 더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골 백세인데. 맞아, 그걸 맞아.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이게 그런 불안감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큰가 봐.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남편은 그 얘기 되게 자주 해. 그 남자는 같이 혼자 가자. 남으면 자기 고독사 가방 하시는 분들의 거의 자기는 대부분이 절대, 남성 절대로 안 맞아. 된다고. 절대로. 뭐좀 근데 안돼 자기가 보이긴 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갖고 같이 죽자고 할 수는 없지. 한 명 또 있어. 우리 김 PD도 섹스랑 같이 가겠다고. 그게 웬 이기적인 발상이야. 보내놓고 좀 편하게 살려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좀 고민을 하죠. 과연 이거 남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연하를 만날까? 괜찮다. 그치? 그럼 같이 죽자를 야, 더 내가 너한테 억울하잖아. 항상 한 얘기 있잖아. 우리의 로망을 네가 실현시켜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준비된 VCR 보고 토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초스피드 시대. 그 중에서도 LTE보다 빠르게 치솟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란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노령화 지수가 1년 만에 5.1포인트 증가해 77.9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오래 살 것을 대비해 노후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현재를 즐기라는 뜻인데요. Who do you want to talk about first? Look, that's all fine and well, but we've been working our asses off for the last 6.5 weeks to make this ball club better, and you're shitting all over it. Brady, that's what we're looking for. Tony, if I may, he certainly has had his problems off the field, and we know that what he can't do on the field. I told you we can't do it. We can't do it.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분명 좋은 건데 왜 자꾸 한숨만 나오는 거죠? 오늘의 경제 수다. 오늘은 잘 살고 잘 죽는 법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요? 저게 문제예요, 참. 이게 수명이 길어졌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안 돈 좋아? 벌고 안 몇십 좋아?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충당하나.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참 그죠. 씁쓸하고 아쉽기도 하고. 근데 왜 나 쳐다봐? 어떻게 뭔가 연금 얘기를 받는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러니까 나 쳐다보면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고령화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연금. 나는 내 직업이 고령화 대책인데 멋지다. 고령화 대책. 사고 안 쳐야지.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연구해서 잘리지 말아야지. 신랑이 사업만 안 하면 돼. 할까봐 걱정이야. 내가 근데 그 얘기는 했어. 맞아. 나 다 괜찮은데 내가 심지어 식구들 호구지책은 마련할 수 있다. 집만 담보 잡히지 마. 여기가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만만한 게 집인데. 그러니까 집만 담보 잡히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남편도 그 얘기 하더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럼. 알게요. 그러면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그 보험 같은 거 들어요, 언니? 보험? 백세 건강보험, 아, 의료실비. 연금은 따로 안 했어? 연금. 우리 신랑이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도 얘기했잖아. 우리 세대가 끼인 세대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지금 우리 딸내미 하나 어떻게든 대학 보내려고 학비 대기도 급급해. 이게 문제야. 이게 고령화 우리 세대가 이렇게 학비 때문에 집 사고 그죠? 학비 해결하느라고 자기 은퇴 준비를 못한 은퇴 뒤에 맞아. 준비를 맞아. 못하네. 그런 건 그래. 나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그 생각하면은 깝깝하지. 근데 이제 항상 거기는 해 남편이랑 두 손 꼭 잡고 우린 절대로 꼭 잡아야 돼 두 손 항상. 결심이 필요하거든. 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노후 대책 차근차근 세워서 저기 하자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하는데 막상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책은 없어. 그게 안 되지. 그놈의 핏줄이라는 게. 그러면 은퇴를 보통 몇 세? 요즘 정년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하긴 정년이 그죠. 그 정년이 의미가 정년대로 있다라는 하는 게 퇴직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원이 안 돼야 돼. 기업 같은 경우도. 임원이면 계약직이거든. 그러니까 정년까지 간다는 건 최고 부장이란 얘기야. 맞아. 그걸로 쭉 간다라는 근데 얘기야. 땡겨받는 거잖아. 목돈 땡겨받지. 쫙 땡겨. 그래.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임원하면은 다음에 또 취직할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런 게 있을 수. 근데 또 그런 건 있다더라. 오히려 그렇게 또 확 높아지면 애매하대. 비행기에서.
그렇게 돼? 갑자기 이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옮겨가면 그 이상 왜 규모는 작은 데로 옮겨도 직급은 높아지거나 뭐 이런 대접이 가능해야 되는데 맞아. 사실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살짝 아니면 여기까지로 쳤어요. 아, 네. 은퇴할 뒤에 얼마 정도가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월에 있을까? 얼마 뭐 이런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그냥 예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50 이후라고 치고 평균 수명 뭐 한 90세까지 잡죠. 아니 그러니까 야, 평균 이거 수명 40년? 와, 그죠. 진짜 그렇게 하니까 장난 우리 아니다. 세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0세까지 아니, 딱 하면 50살까지 일한다고 해도 사실 25 이후부터 돈 버는 건데 그러면 25년 벌어가지고 40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늘어나죠. 우리 시대 때는. 머리 아파. 대박이다. 그거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대박이다. 난 그 사이에 우리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난 대학도 둘이야. 보내야 되고. 난 둘이야. 그치. 그 사이에 둘이야. 벌어야죠. 그럼 또 50세 이후에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사고 안 치면 좀 길게 가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렇긴 벌어야 한데 돼. 벌어야겠다. 은퇴가 없이 죽기 그러면은 전까지 돈을 벌어야 돼. 정말 한 몇 살까지 벌까? 난 죽기 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10년은 쉬어야지. 한 몇 살까지 좀 일을 근데 해야지. 쉬고 싶어? 아, 돈만 있으면. 아니야. 여행 지금은 다니고.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는 그 나이에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근데 그런 적이는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건강하시거든, 두 분 다. 건강하신데 정말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봉사 뭐 이런 거야. 물론 그것도 보람 있기는 한데 사실 생활이 뭐 그렇게 봉사나 여유 있게 할 만한 생활이 아니시라고 느끼시는데 할 일이 봉사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하기가 싫으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봉사도 사실은 여유 있어야 하는 거야. 맞아.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것도 업체가 바뀌면 그만두고. 용역 업체 바뀌면. 근데 그 전에 아저씨는 외제차 타고 출근을 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아니. 그냥 하는 거야. 나는 그것도 너무 용기가 대단하다고 아니 생각해. 그것뿐만이 하다, 진짜. 아니야. 그 왜 길거리에서 파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건물 빌딩 가지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파지는 정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셔야지. 산속에서 도토리 남겨두듯이 안 본인은 그래? 이제 소일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일을 그거를 한다고 기부를 생각하는 하시면 거지. 모를까. 그거를 또 자기 빌딩에 보태신다면 너무 하시는 거지. 시장 좁히는 일이야. 시장 좁히는 일이야. 응.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한 20년, 50세 이후에도 저는 한 20년 정도는 더 일했으면 좋겠어요. 한 75세? 한 10년은 쉬어야지 그래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고 싶래? 돈 좀 깔고 여행 아니 다니고. 왜 이렇게 돈들이 많아? 쉴궁리만 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쇼핑을 안 해. 먹고 응. 살 궁리를 해야지. 나만 하는 건가? 언니는요? 너 힘든가 보다 야.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근데 내 소리가 목소리는- 60세까지 소리는 안 변하는데 그 정말? 나이든 어투가 변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있겠지. 아이들 특유의 통통 튀는 어휘들이 있잖아. 그 어투나 근데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늙은 어투로 바뀌니까 웃기더라. 우리 여기는 물어보지 맙시다. 여기는 아주 그냥 남편이 사고만 안 치면.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는 뭘 하고 이모작으로 가장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모작, 삼모작으로 가장 좋은 거. 무적 삼모자. 창업 많이 해서 많이 말아먹더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창업들도 섣불리 안 해. 하도 이제 그런 그 실패 사례들이 쌓여가지고 겁들 내고 안 하지. 마땅치 않은 것 같아 정말. 나는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글로 쓰는 걸로 하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또 연륜이 묻어나서 좀 좋고. 다들 하고 싶어한다. 국정원? 뭐 하려고? 선거 국자. 댓글 알바. 그랬구나. 댓글 알바. 미안해. 이렇게 센스 있는 농담을 받아주지 못해. 용서할게. 마지막 회니까. 그렇구나. 아이, 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뭐가 더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기는 하겠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호구지책은 있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 무료하지 않게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아. 봉사활동도 괜찮을 거. 언니 지금부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봉사활동도 괜찮지. 봉사활동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전파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급급하면 아무래도 얘기가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 취미니 뭐 이런 거 좋게 뭐 그런 여가 이런 얘기하면 어쨌든 호구지책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제일 급한 일이기는 하다. 그래도 제일 든든한 거는 자녀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장 든든한 보험 같은 거 자녀일 것 같은데. 자녀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내 주변의 가족, 걔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언니 정신적인 얘기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먹고 사는 얘기. 무슨 걔가 나를 먹여 살겠어. 야, 내 말이 언니한테 물어. 손이나 안 벌리면 가 땡큐지. 요즘은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죠. 아 맞다, 요즘에 참 실버타운이. 너무 좋지. 좋은 데서 만나자 이러잖아. 우리 실버타운 좋은 데서 만나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좋은 데 가고 싶지. 난 실버타운 들어갈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실버타운도 이게 양극 관계. 돈이 얼마나 들어요? 돈 왜 억 단위로 보증금 넣어놓고서는 또 거기서 다달이 얼마 들어가는 거잖아. 빼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그 보증금이 이게 나중에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옮기고 싶다던가 그럴 때 원활히 빼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기관의 건전성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칫 돈 떼먹히고 근데 우리는 한 10년, 20년 후니까 그땐 좀 좀 나아져 법적으로 있을까?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공공 실버타운 같은 거. 공공자 붙은 거 왠지 나는 싫어. 자 그럼 일단 또 VCR 보고 얘기를 해요. 네. 할머니 만시무강하세요. 얘께 이런 버릇없는 놈 그걸 말이라고. 뭐 이런 대화가 있나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싶으시죠?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어쩌면 만수무강이란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령화 사회거든요.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악화되고 세출은 크게 늘어 재정 수지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참네, 이거 오래 사는 게 죄가 되는 건가요? 확실한 건 이것은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우리 후배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건데요. 노인의 노는 늙을노가 아니라 사회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영어의 no를 사용한 no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 국회로 가야 할까 봐. 국회 가려고. 목소리 좋다. 하루 근무하면 하루 근무하면. 연금이야 그게. 네, 연금. 근데 참 노인 맞아요. 노인들이 많이 좀 힘이 없어지긴 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공경심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접했어. 우리 집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치? 그렇지. 그걸 집에서 배우지. 공경해야 되는 거를 생활에서 배우니까 나가서도 그게 이어지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핵가족 뭐 이 핵가족이란 말도 너무 진부하다. 하여튼 그러니까 다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배우는 것도 없고. 뭐 그리고 그런 한 것도 달에 한 번 손주 보는데 버릇없다고 혼내겠어? 그냥 다 이쁘지? 그러니까 점점 노인 공경하는 것도 없어지고. 맞아. 요즘에는 애들이 갑이죠. 그래. 그 외에 요즘에 광고 있잖아. 시더 할아버지 집에는 뽀로로 없잖아. 모르겠냐 지금? 나도 모르게 언니의 영역을 넘봤네. 정말 걱정이다. 우리 때는 정말 다시 고려장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리 딸이 나를 업고. 왜 저기 실버타운에다 데려다 달라 그래. 그러면 고맙지. 실버타운에다 데려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 통일이 아니야 좋은데. 진짜. 좋아. 가고 싶어. 아니, 좋은 실버타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진짜 극과 극이어가지고 걱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으로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정말 사적 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한테 받는 그 용돈이나 이런 것이 노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쫙 줄어드는 게 보여. 그러면서 이제 공적 이전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같은 것들의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에도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심각한 건 빈곤 문제고 그 중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진국들은 노인들이 부유해. 왜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 보면은 왜 돈 쓰는 사람들 다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막 직장 얻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은 노인들이 돈 쓰는 주축 계층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이르는 상태에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중에서도 노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고 맞아. 그들의 빈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게 이렇게 꺾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 옛날에는 그냥 같이 사는 게 당연시 됐잖아. 같이 산다는 거는 그냥 밥 한 공기 더 뜨고 그렇지. 용돈 좀 드리고 그러니까 별로 돈이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은 아예 따로 사시니까 생활비며 용돈이며 그게 집 너무 관련된 뭐 이런 버거운 거면.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곧 힘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그럼. 재산 분쟁 줬다가 물려줬다가도 너네 부양의 의무 안 지키니까 내놓으라고 법적 다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픈 게 나중에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본인은 쪽방촌에 가서 계시는 거야. 요즘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다 그 말씀들 하셔요. 그것도 이제 실패 사례가 너무 쌓여가지고 절대로 죽기 전에 물려주면 안 된다고. 죽기 전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언니들은 혹시 자식들한테 재산 같은 거 물려준 생각 있어요? 물려줄 게 있는 삶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나 별로 그러면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돈은. 아니 물려줄 게 있는 거랑 물려주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어쨌든 딱 봤을 때 나한테 떨어질 게 있다 그러면 나한테 잘할 것 같아. 그걸 내가 나중에 사회로 환원하던 뭘 하던. 맞아. 마지막 순간에. 근데 이게 되게 씁쓸한 게 그냥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거 좀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고 싶지. 자식인데 당연히 잘하고 싶지 자식도 않겠어? 노후 대책인 거잖아. 투자. 부모한테 잘하면 유산. 그러니까 그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 근데 난 돈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근데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도 있지만 사람의 채취래. 맞아, 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 정말 끔찍하지 않아? 나는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옆에 누군가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그래, 같아요.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일단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달 뒤에 발견이 된 거야.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는 거잖아. 자식은 뭐 했어? 그러니까 욕먹이는 일이잖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식들 욕먹이는 거고 자식들도 얼마나 죄책감 느끼겠어. 그냥 그리고 그건 바라지 고독사 않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시래. 많으시대. 그러니까 남자들은 혼자서 밥 해먹는 것도 잘 못하시고 귀찮아하시고 뭐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년에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섞여서 이러는 걸 잘 못해. 여자들은 왜 젊었을 하루 때 종일 잘했어야지. 자식한테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되는 그렇잖아.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잘 되는데. 못하시니까. 왜 남자들은 그렇잖아. 약주 없으면 대화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맨정신에도 하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다도 떨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겠네. 고독사라는 게.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고 여자는 혼자 살려고 노인의 하는구나. 재혼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반대만 할 건 아니고.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반대하지. 돈이 좀 있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한다. 결국 그럴 수 돈과 있겠다. 모든 것은 다 그리고 나는 돈과.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 나이 70 넘어서 60 넘어서 살라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내가 좀 재혼 좀 하고 살겠다는데 그걸 자식이 반대하고 있어. 그래도 해야지. 그렇다고 인연을 끊을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그걸 뭐 이해를 못 해주면 되나?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근데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한다더라. 그걸 굳이 혼인신고까지 해야 되냐. 당신 마음이지. 그러니까 당신 마음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한다 그러기는 하더라고. 근데 나도 100% 저기야. 그러니까
돈도 내 돈이고 그렇잖아. 내 인생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도 내 인생인데 내 마음이지. 사실 자식들이 거기에다 그거 쥐들이 뭘 해줬다고 왈가왈부로. 혹시 유언 같은 거 써본 적 있어? 유언? 응, 자식한테. 생각은 막연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써봤어요? 보험을 드는데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유언 비슷하게 아, 정말? 자식한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보험은 실물만 드신 분이. 종신보험. 언니 정신보험 있다. 그런 회사에서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썼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 내가 남겨줄 게 그 당시에는 더 가난했기 때문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내 자식한테 남겨줄 거는 딱 그때는 하나, 지금도. 그냥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맞아. 너를 만나서 너무 내 인생의 축복이었고 이런 거를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정말. 교통사고로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완벽하게 사랑을 해주는 거야. 내가 진짜 언니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배운다니까. 진짜 말은 뻔하지. 내가 말을 안 들어. 언니한테 막 그런 거 배워가고 있는데 실천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그 생각을 했어.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어린 딸만 둘이 있는데 맞아. 더더군다나 딸들이니까 되게 진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루에 계속 애들 보면은 사실 잔소리를 달고 사는 편인데 애들이 잘 크길 바라면서 하는 얘기잖아. 근데 커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나로부터 들어야 되는 얘기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그걸 쓴다 그러면 이거 넣어야지 저거 넣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도 사실 그 한 줄로 요약되긴 했어. 무엇보다도 비록 이렇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믿어라. 엄마가 얼마나 너를 눈물 나려고 근데 어머 왜 이래?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웃고. 아니 우리 벌써부터 이렇게 울면 안 되고 그거 한참 나중에 하고요. 일단 언니들은 그 본인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의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생각해봐요.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외국에는 그냥 거의 파티 분위기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랬어 이렇게 얘가 감소를 나누는 거잖아. 어땠고 이러면서 약간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약간 거예요. 형식적인 게 없어지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몇몇이 모여서 밤 안 새줘도 되니까 고스톱은 안 쳤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 근데 요새는 고스톱은 안 치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밤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요즘은.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써요. 그래서 그 일기들을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좀 돌려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뭐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읽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겠다. 근데 그 소중한 거는 내가 죽기 전에 처리하고 가고 싶은 생각 안 들어? 그렇지 않겠어? 아니요, 나는 남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겠다. 이렇게 그 한 장 한 장 찢어. 아니야. 왜 그래?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벌써부터 내가 먹어? 자체 폐기? 야, 이 딴지 당하니까 힘들구나. 미안하다, 서유야.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원한 관계 정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왜 해당 관련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야. 야, 아, 미절인가? 야 60년 만에 옛날에 잠깐 미팅에서 만났던 애한테 쪽지 받았어. 그래, 그거는 가정불화 되는 거야, 가정불화. 이 여자 누구야, 말하고. 언니 어땠으면 좋겠어? 내 장례식장 모습?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 얘기 맞다. 그러니까. 그래,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내가 곱게 명 다 채워서 편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맞아.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자식들도 있거든. 맞아. 효도를 다 하면은 덜 슬프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아니라 좀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면 이렇게 조금 보내는 사람들이 아쉬움이 없어야 장례식장 광경이 평화로울 것 같아. 결국 그거네. 장례식장 풍경이라고 하는 게 바라는 오늘 게. 슬프신가 봐요. 뭘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기를 아니야. 울컥울컥 하시는. 아니야, 지금 괜찮았는데 네가 다시 이렇게 감정 이렇게 북돋아 이러면 다시 그럴 수 있어. 딴 얘기해. 언니는 왜 언니 눈가가 촉촉해질래 그래? 아니, 난 지금부터 감정 잡아서 울어야 될 것 같아. 이 못된 분위기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죽는 법. 글쎄 이거는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언니들은 어때요? 건강하게 살려주고.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하지. 최고인 것 같아. 건강하게. 명껏. 건강하게 명껏.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까 나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확 꽂힌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려면 내가 건강하게 살 만큼 살고 조용히 깨끗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럼 거 젊어서부터 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 병은 안 걸려야 될 것 같아. 담배들 끊으세요. 아니 얼마 전에 내가 글귀를 읽었는데 왜 전에 우리가 그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 나왔잖아요. 퐁피두 센터의 퐁피두 대통령. 그 사람이 그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대박이다. 그걸 딱 듣는 순간 너무 멋진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이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진짜.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 진짜 그 세계에서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대통령까지 했으면 그런 말 할 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럴만 하겠지만 나는 이걸 또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요. 아, 결국은 다 자기 만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그런 묘비명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원 없이 좋을까. 살다 갔다. 너무 멋있잖아. 언니는 그러면은 원 없이 살다 가는 게 뭐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채워야 될 것 같아. 채운 게 없어. 채운 게 없어. 현재- 옷장은 덜 채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맞아, 의미를 뭔가 찾게 생각을 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의미를 자꾸 찾게 돼.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 남겨질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해보도록 해요. 근데 누가 남겨질까? 누가 남겨줘 진짜? 가상의 인물을 정해봐요. 아니 이제 갈 사람은 순서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않겠니까. 그래도 딸은 남아 있어줘야지. 맞아. 그래, 딴 사람은 몰라도 내 그래. 딸은 남아 있어줘야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애들은 있어. 나는 뭐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만일 먼저 카메라 보고 해. 간다면 우리 신랑이 먼저 간다면 나한테 할 말은 기억날 어머머. 알 것 같아. 너 재혼하지 마. 재혼하지 마. 같이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가 오, 무서워. 아니 이렇게 이 말이 아니 미절이 올 여름 최고의 공포 스릴러. 막 이런 거 이거 아니야? 언니는요? 아 나. 또 이분 또 여기 울어야지. 눈물샘이 작은. 너 먼저 하자. 쟤 운다. 우는 걸로 마무리하자. 그게 너는 훈훈한 뭐? 말이야. 나는 일단 그냥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잘 살다 갔다. 이렇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하다 갔다. 자 이제 너 울면서 마무리하자. 안 울자. 응. 안 울자. 주먹 들고 들고. 글쎄. 애들한테 남기겠지. 진짜 뭐 말도 꺼내줘. 자 땡기세요. 이제 클로즈 잡으면서 끝내야지. 준비가 딱 됐는데 아니 진짜 참 이상하지. 그 생각하면 울컥해. 정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엄마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하면 울컥한 것처럼. 너 그리고 애들이 어려서 더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피덩이들. 어. 정말 사랑했다 뭐 요정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진짜. 왜 이런 걸 시키는지. 갑자기 인간 감정이 되고 있어. 왜 이렇게 뚝뚝 눈물을 흘려야 하는 진짜 건지. 끝이야. 네. 더 시키지 마. 더 시키지 마.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야 진짜 귀엽고 눈물 빼고 끝내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우리 분위기가 맞지 않아. 수다. 야, 맞지 수다 않아. 떨다가 이게 무슨 이런 일이야. 컨셉은.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